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. 현대 롯데를 가지고 계시군요. 방산. 네, 매수가는 54,400원밖에 안 되신다. 57,000원이잖아. 아, 축하드립니다. 네, 수익을 넉넉히 보고 계세요. 내시 5%신데 목표가 얼마로 보고 대응해야 될까요? 라는 심플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. 잘 사신 것 같아요. 네, 내 마음속의 목표가는 얼마신지 레모님께서 네. 일단 앞자리에는 한번 넘겨야 되지 않을까. 저기 네, 있는 네. 저 전고점을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. 네. 그런 네. 생각입니다.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업사이드 남아 있는지요? 네, 현대로템 조금 더 길게 봐도 되는 종목일까요? 전문가님 봐주세요. 자, 이 현대로템은 크게 두 가지 사업부가 좀 가장 큰 사업부죠. 철도 관련되는 부분하고 방산 부분입니다. 근데 주가가 반영되기는 방산 쪽이 많이 반영되는 종목이에요. 자,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도 이 폴란드 재작년부터죠. 2022년도부터니까 벌써 2022년이니까 3년 전이네요. 그러고 보니까 2022년도부터 그 폴란드 관련해 갖고 뭐 좀 계약건이 팡팡 터지면서 좋은 모습이었는데, 이 현대로템은 K2 흑표전차를 만드는 기업인데요. 자, 이거 지금 이 폴란드 관련해 갖고는 약간의 불확실성도 존재는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뭐 정부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이 폴란드 쪽에 지금 2차 계약을 원래 사인을 하기로 돼 있었던 게 작년 12월 달이에요. 자, 뭐 지금 1차 계약은 체결돼 갖고 지금 전차나 자주포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, 2차 실행 계약을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인할 사람이 없어요. 자, 국방부 장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. 그리고 대통령도 탄핵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인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이 조금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거리가 약간은 있는 게 사실이에요.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. 자,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.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,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, 전에는 우리나라 이 컨트롤 타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우리나라가 조금 뭐 힘을 줄 수도 있었는데요.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. 자, 이 폴란드에서 우리 못 기다리겠어,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. 그 부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면 뭐 정고점, 그러니까 6만 원대 중반 정도,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, 이게 불확실성이에요. 불확실성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입니다. 이거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.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. 지금 뭐 저 대통령 탄핵 관련되는 부분들이 언제 진행이 돼서 또 뭐 다시 복귀를 하게 될지, 아니면 또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야 될지,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. 그리고 또 이것도 그렇게 새로 진행이 된다라면 그 날짜가 언제가 될지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. 자,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은 있다라고 보시고요. 지금 54,4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, 안 좋은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, 방산 전체로 좀 좋은 얘기도 하나 말씀드리면, 전체 방산 쪽은 저는 좋게 봅니다. 긍정적으로 봐요. 근데 폴란드 쪽에 매출이 많이 집중돼 있는 기업, 이 현대로템이 대표적입니다. 그쪽은 이런 불확실성도 있다라는 거. 근데 전체 방산 쪽은요, 트럼프가 지금 20일 날 취임을 하죠. 트럼프 1기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나토 국가들한테, 야, 니들 GDP의 2%는 방위비로 부담을 해라,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안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유세하고 막 그럴 때, 그때는 트럼프가 처음에 3%를 불렀었어요. 나토 국가 니들 GDP의 3%를 방위비로 부담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박도 막 했었습니다. 어떤 협박이냐 하면, 야, 뭐 나토 니들 방위비 3% 부담 안 하면 러시아가 니들 때려도 우린 모른 척 할 거야,
이렇게 막 진짜로 망발에 가까운 협박을 했거든요. 그러다가 대선 조금 진행되면서부터 5%로 또 올렸습니다. 뭐 3% 내겠다는 거는 3% 부담하겠다는 건 이건 도둑이나 하는 짓이야. 5%는 부담해야 돼. 이렇게 세게 나오고 있어요, 트럼프가. 근데 뭐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 트럼프 성향을 볼 때 그 상대방이 수용 못할 정도로 확 지르죠, 일단. 확 질러놓고 야, 이건 못하겠어? 그러면 내가 이걸 좀 깎아줄 테니까 니들은 뭐 해줘?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. 아마 이 방위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일단 5% 불러갖고 방위비를 3%까지 부담하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얻을 거 있으면 얻으려고 그렇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. 3%라고 하더라도요. 엄청나게 증가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 방산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요. 자, 근데 요 현대로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폴란드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. 자, 요거를 현대로템을 다 들고 가지 마시고요. 조금 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현대로템을 절반 정도 정리를 해서 요거는 LIG 넥스원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천무 다련장 로켓에 들어가는 그 탄두나 유도 미사일이나 요런 것들을 하지만요. 그 외 부분들이 많습니다. 천궁 뭐 이런 것들은 유럽 쪽에 수출이 안 된 거예요. 중동 쪽에만 수출된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 아주 큰 관련은 없습니다.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. 그래서 현대로템만 전부 다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한 반쯤 덜어내서 LIG 넥스원하고 이렇게 같이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절반 정리하셔갖고 LIG 넥스원으로 교체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